네, 신가수 주파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 뭐 잘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따가 후반에 미국 증시 관련된 또 파동 관련된 부분과 또 9월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또 포지션 관련된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 관련된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주제 제가 생각해도 잘 정한 것 같네요. 딱 때마침. 자,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주제가 민스키 모멘텀에 대비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민스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론인데 신용 부분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돈으로 어떤 자산을 구매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 신용이 기준 자산에 회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 경제학 이론인데 지금 제가 이전에도 한 번씩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자, 민스키 모멘텀에 지금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속 불가능한 이런 강세장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장의 그 크래시,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례가 없었던 이런 뭔가 돈 풀기, 재정 및 통화에 대한 부양책들의 결과로 생성된 자산의 버블이, 이런 부분이 팽창 효과가 나오면서 촉발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민스키 모멘트의 사전 용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연 민스키 모멘텀인지는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페드에서 발표한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M1 통화율과 M2 통화 증가율을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M2 통화율, 그러니까 M1은 이제 혐의 통화율이고 M2는 이제 광의 통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M2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넓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이제 한번 보는데, 실제로 M1과 M2를 이제 직역해서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위로 솟구쳐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벨로시티라고 해가지고 M2 실질적으로 이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율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돈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셔가지고 제가 다른 M2 관련된 통화 증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지금 2020년 우측을 좀 보시면요.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수직 낙하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M1 통화 증가율은 혐의 통화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M2에서의 벨로시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수직 낙하하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금액들, 그러니까 전 모든 소비자들이나 전 모든 국민들, 미국인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든지 돈을 다 써야 돼요. 돈을 다 써야 되는데 특정층만 쓰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객 예탁금 있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15조 원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부분 이제 분배가 끝나니까 다시 45조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60조까지 채워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M2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60조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빠지면은 이게 받아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수가요.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왜? 이전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 때보다 더 큰 악재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직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2000포인트가 와도 매수 버튼이 안 나가요. 네. 왜? 이전 3월 때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런 부분들, 고객 예탁금 관련된 부분들도 지수가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나고 돌아설 때 들어오거든요. 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절대로 떨어질 때는 안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CEO들의 자사주 처분 추이예요. 이게 이제 15년도부터 보시면 15년도 이제 11월 달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자,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쭉 그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인데 이제 8월 9월 기준인데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도 아실 거예요. 2013년도, 12년도, 14년도 이때 당시에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예, 이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요. CEO들이라든지 내부자들은 자사주를 처분하거든요.
예, 자사주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15년도 11월 기준 대비해서 고점을 갱신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9월, 10월 달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게 더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죠. 재밌죠? 테슬라도 2000슬라라고 해가지고 액면 분할해서 지금 5,500달러 기준이 고가가 됐는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지수 자체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LG화학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 그때 78만 원에서 왔다 갈 때 더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때 저는 고점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고 그때 우리 명환 아나운서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가의 격언. 비싸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 수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펀더멘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오후 4시에 이제 고고쇼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종목 상담하면서 그때 관심주를 매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때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VOD도 있는데 제가 그때 관심주에다가 뭐라고 써드리냐면 현금 50%라고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길어봤자 수요일까지는 지수 반등 나올 수 있다고 50% 환금 확보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테슬라 왜 빠지는지 아세요? 제가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3월 달에 지수가 급락 나오고 나서 쇼커버링 물량이요. 1000만 주였어요. 1000만 주 여태까지. 근데 이 쇼커버링 물량들이 대부분 끝났어요. 액면 분할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숏셀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일주일 전부터 공매도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화학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 좀 챙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군요. 지금 LG화학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보면은 78만 원이었는데 지금 7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죠. 내일은 전기차 어떻게 될까요? 네.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 테슬라라는 대표적인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뷰를요. 하나하나든지 조금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치면 상한가에서.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외국인 선물 옵션 추이를 보면데 자, 요거를 이제 표로 지금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320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선물 알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파생 시장 규모 2위입니다. 2위. 2위예요. 삼성전자가 뭐 아까 물어보죠. 삼성전자의 뭐 비메롤이든지 파운드리든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아마 파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뭔가 가치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워렌 버핏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이러한 투기적인 포지션의 거래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물 옵션 추이를 보자. 왜? 트리치 위신되니까. 내일 모레. 자, 320이 이제 코스피로 따지면요. 2415에서 2420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정도 됩니다. 2400을 살짝 좀 뛰어넘는데 여기 보시면요. 320 포지션에다가 이 콜 옵션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콜 옵션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콜 옵션이고 풋 옵션은 뭐냐면 지수가 떨어지면은 수익 나는 게 풋 옵션인데 콜 옵션에다가 지금 48,000개 계약을 깔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가도 콜옵션을 매수해놨어요. 혹시나. 근데 요 규모가 지금 도표로 봤을 때 아이고 제가 넘어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표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콜 매도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이상이 없는 한, 큰 호재가 없는 한 320 선물지수 기준으로 코스피는 2415에서 2420까지를 저항대로 판단을 하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화면이 좀 잠깐 다 됐는데 자 어쨌든 코스피가 2410포인트, 20포인트까지 저항대를 잡고 외국인들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포지션을 구축해놨는데요. 자 그럼 외국인들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어디까지 빠질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외국인들 포지션 한번 보죠. 자 아래는요 이제 밑에 이제 호가를 좀 내렸습니다. 행사가를 선물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좌변에 보시면 콜옵션에 대한 매수가 별로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풋옵션에 대해 보시면요. 지금 295, 292, 290, 287.5, 285, 282.5 그리고 밑에 안 나왔는데 280.00까지 외국인들이 통상 외가라고 하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대략 한 2,100에서 2,200 사이예요. 요 라인이 코스피가. 예. 여기까지 혹시나 빠지는데 보험을 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놓고 그냥 올라가기만 그냥 계속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관이라든지. 주식을 사놓더라도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놔요. 근데 이 보험이 환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 실비보험이 환급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합니다. 왜? 혹시나 모를 갑작스럽게 나올 악재라든지 미국 증시, 특히 글로벌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예,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현재가가 선물 지수가 지금 317이에요. 317.20. 그래서 코스피가 2,400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떨어질 때 150에서 2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데다가 보험을 쫙 사놨어요. 쫙 사놨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 화면을 좀 잠깐 제가 뭐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자, 어쨌든 지금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증시가 빠지더라도 만약에 내일 어떻게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좀 한국은행에서 또 국채 5조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국채를 매입해주면은 오히려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그렇게 많이 빠질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투여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면은 선물 옵션이 동시만기가 이틀 남았잖아요. 내일부터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3%씩만 빠져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보시면 나스닥 뭐 3%, 4% 정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험을 지금 들어놨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상방에다가 많이 베팅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외국인들 미결제가요. 30만 주였어요. 선물에다가 30만 주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을 보니까 8만 주나 줄였어요. 22만 주. 시장을 올라가는데 베팅했던 30만 주 중에서 8만 주를 청산했어요. 오늘 지수가 뜨고 나서 횡보했잖아요. 뜨고 나서 횡보했죠. 중간에 코스닥이 좀 밀렸지만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지금 조금씩 수익을 계속해서 청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나 청산을 다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풋으로 수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외국인들, 특히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10달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봐요. 근데 2달은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약간 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80%니까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추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외국인들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자료를 넘길 때가 한 6시 정도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조금 빠지고 있었는데 S&P 500 기준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S&P 500 선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S&P 500 선물인데 지금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전에 전저점 있죠. 이전에 전저점이 한 대략 3,35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미국장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무너지면요. 중간에 반등 안 나와요. 미국은 계속 빠집니다. 중간에 약반등 이후에 계속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호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현금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방송 못 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기회를 다시 한번 좀 찾으시는 소망으로 대부분 지금 주식 현금화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미국장이 이 3,350포인트가 깨지지 않길 바라면서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굉장히 조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0.5포인트가 오늘 밀렸는데도 불구하고도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미국은 3,350포인트 내외를 오늘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되시죠. S&P 500은. 그래서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신고서 주파수 말씀드리고요. 꼭 반등이 나와서 미국이 이 지지선을 꼭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덜 떨어지는 장세가 나왔으면 한 바람으로 신고서 주파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